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군의 훈련과 대비가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윤 대통령은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국회를 탓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또 전임 정부 탓, 국회 탓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 면피와 남탓만 하려 하지 말고 본인이 국군 통수권자이고 행정부의 수장임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연히 NSC를 개최하고 일어난 사태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께 설명했어야 합니다. 드론 부대 예산안을 국회가 깎았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올해 쓰지 않은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돼 사업 추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NSC를 열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전쟁 중 막사에서 토론하라는 거냐며 대통령은 확전을 각오하고 엄중히 상황을 관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새로 입양한 개를 데려오고 송년 만찬을 한 것 외에 무슨 대응을 했는지 알려진 게 없다며 보수가 안보에 이렇게도 무능하냐고 적었습니다. MBC 뉴스 신사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군은 도대체 무엇을 했냐며 보수가 안보에 이렇게도 무능하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어제는 하루 종일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유린한 날이라며 영공이 뻥뻥 뚫린 날 물 셀 틈 없이 국토를 방위한다는 다짐은 헛말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실시간 대응하느라 열리지 않았다는데 전쟁이 일어나도 실시간 대응을 하느라 NSC를 열지 않을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어제 윤석열 대통령 일정은 출근길에 새로 입양한 개를 데리고 집무실에 온 것과 송년 만찬을 한 것 외에는 무엇을 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 국민에게 알려진 게 하나도 없다며 윤 대통령이 집무실에 새로 입양한 개를 데려온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국군 통수권자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반문하며 겨우 정권 교체를 했는데 보수가 안보에 이렇게도 무능한 것이냐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인기에 소형 핵폭탄이나 생화학 무기를 실어 서울 도심이나 핵시설을 공격했다면 우리 국민은 무방비 상태로 고스란히 당해야만 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정부와 군, 국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덧붙였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규칙 개정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등 날카롭게 대립해왔습니다. 군이 북한 무인기를 잡지 못한 것에 사과도 하고 대응 무기를 빨리 만들겠다고도 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드론 부대를 빨리 창설하라고 군에 지시한 것이나 드론 대응 훈련이 없었다고 질책한 것에 대해선 군 내부에서 억울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 취재하는 정동훈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네. 드론 부대 창설 지시 이거 군 통수권자가 한 겁니다. 근데 군에서 억울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육군만 해도 정찰용과 공격용 드론을 수천 대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상작전사령부 산하에 네. 드론봇 전투단이라는 부대도 이미 운영 중인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드론 부대를 또 창설하라고 지시한 것이어서 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됐죠. 군은 공식적으로는 지금 부대는 시범 운영 중인 부대여서 대통령이 말한 드론 부대와는 다르고 차원이 다른 전략적 수준의 부대를 빨리 만들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얘기고요.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지시에 대해서 군 내부에선 드론 부대를 운영해온 그동안의 노력을 무시한 것 아니냐, 억울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동안 무인기 대응 훈련을 안 했다 이런 언급에 대해서도 군 내부에서 뭐 드러내놓고 반박은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드론 대비 훈련을 군에서 해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군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군이 그동안 북한 무인기 대응 훈련을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네. 육군에서는 대공훈련이라고 해서 저속, 저공 비행체가 그러니까 무인기를 탐지하고 격추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군도 이번에 추락한 전투기죠. 이런 경공격기로 실제로 북한 무인기 모양의 비행체를 상공에 띄워놓고 격추하는 실사격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군의 한 간부는 군의 이런 훈련은 예전부터 정례적으로 실시돼 왔고 네. 특히 2014년 무인기 사건 이후부터는 합참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와서 훈련을 강화했다고 됐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실이 마치 훈련을 전혀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사기가 꺾인다, 억울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합참의 작전 본부장이 나서서 격추하지 못한 걸 사과하긴 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할 말이 없지만 나름대로 사정은 있다 이런 건가 보죠. 네, 맞습니다. 합참은 작전 하루 만에 신속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빨리 고개를 숙였지만 네. 작전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북한 무인기가 이 폭탄을 달고 온 것으로 의심이 될 만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면은 네. 가용 전력을 총동원해서 격추시켰을 거라는 게 군 소식통의 얘기입니다. 그제 상황은 그 정도로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우리 민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작전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도대체 뭘 했냐 이런 질책을 쏟아냈다고 하니까 군 내부에선 씁쓸하다, 허탈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정을 알고 보면 군에서는 좀 섭섭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또 여전히 왜 못 잡았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동욱 기자.